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신중하게 지켜야 할 6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많은 분들과 살을 부비고 지내다 보면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의외의 곳에서 흘러나가 곤란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생활이 뜻하지 않게 알려져서 곤욕을 치르거나 내 약점을 털어놓았다가 어딘가에서 날아온 비수에 크게 다치는 분들도 왕왕 봐왔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법윤 스님이라든가 여러 현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비밀로 남을 수 없다거나 내 속 사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말라 같은 가르침 말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삶에서 여러 모임과 어울림에 휩쓸리며 쉽게 마음을 열어버렸다가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말을 굳게 닫고 사람을 밀어내며 살 수만은 없지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진정한 어울림이 생기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니까요. 다만 오늘은 내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비밀들 중심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길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 도중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내가 예전에 겪은 그 난처했던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떠올리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 어울림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고 하지요. 그러려면 내 사생활을 무작정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모임이든 친해질수록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데 그게 꼭 좋기만 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샘이 생긴다 이런 말이 꽤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어본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고 괴로운 집안 사정을 털어놓으면 듣는 사람 중 누군가는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그 이야기가 제멋대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저 사람 집안에 그런 구석이 있더라며 호기심 섞인 이야기의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픈 부분이 오히려 남의 입방아에 오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온갖 말이 덧붙여져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자초했나 후회하게 되지요. 특히 사람 사이 어울림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둘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도 몇 해 후에 서먹서먹해지거나 갈라지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우정이 깨지기도 하니 그때 내 깊은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레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길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정말 친했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세상에 드물지 않음을 떠올려보면 내 치부나 민감한 사생활을 함부로 꺼내놓는 건 언제든 큰 화근이 될 수 있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 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야 그래도 사람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며 친밀함을 쌓는 거야 하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내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의 불행한 부분을 들키면 그걸 애써 위로해주기보다 은근히 비웃거나 뒷말로 삼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결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특정 부분은 비밀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 내가 더 점잖고 든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지요. 비슷한 맥락에서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는 잔인하게도 남의 약점을 보고 묘한 위안을 얻곤 합니다. 심지어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도 나처럼 어렵구나 하고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서로 친할 땐 난 너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등을 돌리는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약점을 나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돕거나 위로해줄지 혹은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저 사람 저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 하며 슬쩍 깔보거나 뒤에서 말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약점을 드러냈다가는 나 스스로도 위축되어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난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끊임없이 되뇌다 보면 점점 작아지고 만다는 뜻이지요. 약점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치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결국엔 한계가 있고 진정한 극복은 내가 내 의지를 다져야만 가능해집니다. 결국 남의 위로와 손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예로부터 사람은 입안에 도끼를 품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그 도끼로 스스로를 찢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란 것이 한번 나오면 천 사람의 귀를 거치면서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내 약점을 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 전부를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깊은 우정을 쌓지 않은 사람과는 더욱더 솔직한 심정을 나누는 걸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내가 이런 말을 꺼내고도 후회하지 않을까를 반드시 되짚어야 합니다. 괜히 수다 떨듯이 말 많이 하는 것으로 인기를 얻으려 하면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도 괜찮은지 아니면 감추는 게 나은지 분간이 안 설 때는 일단 상대를 신중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마음가짐을 충분히 겪어본 뒤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믿고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조금씩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내 속사정을 너무 일찍 풀어놓는 건 스스로를 맨몸으로 밖에 내던지는 격이 될 수 있지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말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못난 점이나 허물을 보면 수군거리며 뒷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나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에게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험담하면 내 옆에서 함께 험담하던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 그 말을 다시 꺼내서 나를 역으로 몰아붙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뒷담화를 함께 나누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같은 편이야 하고 묘한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유대감은 사실 굉장히 일시적이고 취약합니다. 결정적일 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거든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믿고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기회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누군가에 대한 뒷말이나 비난을 함께 즐기던 사이였다면 막상 공적인 장에서 저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직접 목격했다 해도 굳이 그것을 폭로하는 데서 오는 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폭로하려고 나선 순간 언젠가 그 폭로벽, 버릇이 내게도 해롭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지요. 그러니 부정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다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부 믿지 않는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괜히 남의 입을 통해 전해진 카더라 이야기에 동조했다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기 행동을 옳다고 우겨대도록 만듭니다. 또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깊은 원한을 낳기 쉽습니다. 한번 뱉은 말이 상대 가슴에 수십 년간 박혀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나한테 꽂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도 전혀 조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직설적인 비난은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니 좀 더 지혜롭고 배려 깊은 방식으로 전달하자는 겁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아 라는 투의 말은 이게 다 널 위한 충고야 라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기 마련이니까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버 사이라 해도 이런 식의 말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유머러스하게 돌려 말하거나 상대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편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주의점을 한참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랑질하고 하는 흔히들 빠지기 쉬운 실수 말이지요. 자신을 뽐내는 사람은 종종 나는 이런 걸 잘해. 내가 이런 업적도 있었고 같은 말을 무심코 뱉는데 듣는 이들 중 누군가는 그 말에 속상해하거나 샘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해하고 저 사람은 잘난 척만 하는군 하며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게 말한 건데 듣는 사람에게는 꽤 큰 자극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 자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어디 명문대를 가고 요즘 회사에서 성과도 좋다네요 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면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 애는 요즘 고생만 하는데 하며 부러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는 이도 있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데 괜히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랑은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내 가치를 오히려 깎아먹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엄청 훌륭한 성취를 이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내가 떠벌리면 사람들이 차츰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심하네. 경청할 줄 모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감이 쌓이면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주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많을수록 겸손함을 무기로 삼고 남들에게 괜한 시샘을 사지 않게끔 주의합니다. 굳이 내 공적을 드러내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들은 언젠간 알게 되고 그에 맞춰 나를 대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선행을 했더라도 계속 떠벌리면 사람들은 그 선행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본인이 잘났다는 걸 과시하려고 좋은 일을 한 거군이라는 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맑은 미덕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지요. 스스로 자랑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옛말도 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가진 돈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는 참 예민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버디라고 해도 나 이만큼 재산이 있어 하는 식으로 자랑 삼아 말하는 순간 관계가 삐걱거릴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이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다면 질투를 느끼고 나보다 적게 가졌으면 은근히 무시한다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돈 이야기를 꺼냈는데 듣는 이가 속으로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부자구나 하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어떤 형태로든 벽이 생길 수 있어요. 부러움, 질투, 혹은 기대감 이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얽히면서 결국 돈을 둘러싼 관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서로 친했어도 막상 내가 의외로 큰 돈을 벌었다고 알게 되면 상대가 그럼 나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이구, 배 불려놓고 챙겨주지도 않네 하는 식으로 돌아서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웬만하면 입 밖에 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아예 내가 가진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굳이 감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돈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돌아온 경우보다는 뒤끝이 생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유해 보여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위험도 있고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 냄새가 좀 지나치네 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목표나 꿈을 구체적으로 떠벌리는 것도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저 사람 요즘 대단한 목표가 있나 보네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그걸 시샘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방해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큰 목표를 말하면 괜한 부담과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어서 오히려 내가 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를 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더구나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이가 아니라면 쓸데없는 조언만 늘어놓아서 시간을 빼앗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 막상 실패라도 했을 때 난처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 목표는 내가 조용히 품고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룬 뒤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사람들은 내 목표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듣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저렇게 더 발전하려고 하는군. 나와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특별히 나를 응원해주는 이가 아닌 이상 미리 말해봐야 공감과 이해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결국 내 목표나 꿈 역시 이 6가지 항목 중 하나로 꼽을 만큼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사실 남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소중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아직 시작 단계라면 더더욱 내 약점을 먼저 노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을 때 비로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윤 스님을 비롯해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타인에게 꼭 숨겨야 할 6가지를 강조해왔습니다. 하나는 과도한 사생활 노출, 또 하나는 내 약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남의 단점을 쉽게 떠벌리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진 돈 이야기, 마지막으로 내 목표를 미리 떠벌리는 것, 이 6가지를 잘 감춰야 사람 어울림에서 쓸데없는 상처를 입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평온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부터 모든 걸 털어놓으면 어느 순간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너무 거리를 두면 정이 생기기 어렵죠. 그러나 적절히 지켜야 할 선, 특히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비밀만큼은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내 사생활과 약점을 너무 쉽게 말해버렸다가 결국 나중에 큰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괜히 내가 내 속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됐는데 하고 땅을 쳤습니다. 이런 걸 두고 겪어봐야 배운다고도 말하지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미리 깨달음을 얻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북돋워드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내 약점이나 재산 혹은 목표 같은 걸 알면 과연 진심으로 응원해줄까? 아니면 딴 생각을 품거나 때론 은근히 무시하거나 때론 손가락질할까?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 사람 사이 어울림이 주는 따뜻함을 누리면서도 내 속의 소중한 부분을 함부로 뿌리진 않을 줄 아는 그 균형 감각, 그게 바로 지혜로 가는 길이겠지요. 노후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려면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말을 아끼며 내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하루만 듣고 지나가기보다는 삶 속에서 종종 떠올리며 내가 요즘 말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혹은 이번에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비드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고 늘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 긴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앞으로 사람 어울림에서 어떤 말들을 삼가야 할지, 무엇을 드러내면 안 되는지 되새기면서 한층 더 평온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이 말을 돌이켜보며 그때 그 얘기를 들어서 큰 실수를 막았다 하고 웃게 되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나날에 슬기와 배려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곧 저에게도 큰 배움입니다. 걸어가시는 길에 언제나 평안과 따스함이 함께하길 빌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